만약 원장님께서 요양병원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하실 것 같으십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국민들께서는 1등급 요양병원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병원들이 1등급을 내세워서 병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등급이 조작에 의심된다면 그거는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평원에서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2주기 4차 평가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했는데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인 욕창 개선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A병원 1단계 욕창 환자 수를 도식해 봤는데요. 6, 7월에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요. 평가 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는 차츰 감소하면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원장님? 이 A병원은 181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가 47.8%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정 시점에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작년 평가 결과를 A병원의 경우 대조를 해보면 역시 동일한 그래프 패턴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올해 1등급 요양병원이 약 30개소가 더 있었습니다. 평가 결과 발표 후에 신뢰도 점검과 현장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올해 평가 결과 기반으로 현장 검정을 실시한 병원은 단 5곳에 불과합니다. 물론 전국에 1,300여 개의 병원을 모두 방문해서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표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창 관련된 거는 조작 가능성이 많아서 지표를 바꿨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꼼꼼히 챙겨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의 도입 취지가 의료 질 향상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요양병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평가 자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도 지출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평가뿐만 아니라 신뢰도 점검까지 관리해준다는 광고가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또 요양성 적정평가가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위 30% 직전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4등급 기관에 대해서 질 지원금을 받는 반면에 하위 5% 이하에는 환류 처분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 가산, 필요인력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평가 방식이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신평원에서 2024년 8월까지 관련된 소송이 10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료 질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병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를 자세히 봤더니 욕창도 문제고 예를 들어 소변줄 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지표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표를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밑에 몇 프로는 상당히 이제 질 지원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느 정도 안전성에 적합하면은 패스와 페일로 해서 절대평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고 또 많은 장애인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을 때 체계적으로 개선이 되고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계속 꼼꼼히 지켜볼 테니까요. 잘 마련해서 평가 개선이 이번에 국감 이후로 잘 됐으면 한 바람입니다. 예, 계획대로 잘 도와주십시오. 네.